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다친 후 산재로 승인받고 산재 처리되어서 입원과 통원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서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결 통보를 받았지만 사고 난 부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 산재로 보상받는 그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셔서 오늘은 통증으로 인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산재장애 등급 12급과 14급 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통통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재보호법에서는 통증에 대해 장애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통증에 대한 장애 등급은 14급과 12급의 내용들 중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장애 등급을 14급이나 12급을 받게 될 경우 보상 금액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일 평균 임금 18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 14급은 55일분의 일시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55일 곱하기 18만원을 계산하면 한 99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12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12급은 154일분의 장애 일시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한 2,772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14급과 12급의 장애 일시금 수령 금액의 차이는 한 1,7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14급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2급인지 그 기준을 알 수 있다면 12급에 해당되는 요건을 찾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국소부위 통증에 따른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소부위 통증에 대한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그 단계는 그 첫 번째 주관적 통증의 정도를 두고 판단하는데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는 진료기록부나 VAS, BAS 측정에 따른 통증 정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병원 진료기록부나 별도로 통증검사를 시행한 VAS 통증 측정 결과 3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면 애초에 장애등급 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심사 자체를 근로복지공단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VAS 통증 측정 결과 4 이상의 결과가 나왔거나 진료기록부에 지속적인 통증 호소 기록이 있거나 또는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행위로 말초 신경 차단술 그리고 관절 내 국소 마취제 등과 같은 통증 완화를 위한 각종 처치를 시행한 그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 등급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14급 또는 12급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 조절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또는 항전간제 그리고 항우울제 등을 한 6주 이상 지속적으로 약물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통통장애 등급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염 진통제 정도의 처치를 한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된다는 점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장애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등급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고 상황 및 치료 경과의 그 내용 중 최소한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되어야 최소한 14급 장애 등급을 판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산재보험법을 정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14급 장애 등급을 판정해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복합 또는 분쇄골절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뼈가 3부위 이상 조각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5도 이상 10도 미만의 각형성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14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골절 부위 유압술을 시행했지만 일부 부정유합의 결과가 난 경우 그 정도를 보고 판단한다 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은 골절 상태였지만 관절면 1인치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14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절 내 골절 후 치유되어서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관절 부위 골절이 이미 있었지만 치유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연부조직 손상 후에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건경직, 그리고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14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부 이식으로 인해서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14급 판정이 가능하고, 레이노 증후군 중증도 3단계 등의 경우에도 장애 14급의 판단을 하고 있으니 해당 여부를 스스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서 복합골절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골절된 뼈가 두동강 난 형태의 골절이 아니라 세조각 이상의 형태로 골절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 사고 당시 뼈 부위 골절 상태가 세조각 이상이 난 후 치료했는데 VAS 통증이 4 이상의 상태인 경우 14급은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위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확인된다면 14급 장애 등급을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12급의 판단 기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14급에서 12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12급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12급의 가능성도 한번 있다는 점도 잘 챙겨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4급과 12급의 그 판단 기준의 차이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14급은 통증의 정도가 조금 12급보다 더 적은 경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산재보험법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12급의 그 경우의 수들은, 첫째, 10도 이상의 각형성 또는 회전 변형에 따른 부정유압이 확인되는 경우 12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상태가 관절면을 침범한 상태의 골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비록 다 치유는 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12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12급 판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운동신경 손상 및 감각신경 손상 모두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12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 다시 말해서 말초신경 차단술, 또는 관절의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 포도당액 주입술 등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12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증 조절 목적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그 해당되는 약물들은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에 해당되는 약물들을 복용했을 경우를 12급 판정이 가능한 경우로 분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레이노 증후군 중증도 4단계이거나 손가락 절단 없이 손가락 궤저, 혹은 궤저 후 반흔이 있는 경우 등 이런 경우들 중에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하면 12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외상에 의한 산재 처리 후 통증에 대한 장애 등급은 14급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도 동통장애에 대해서는 그냥 14급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나 그 사례, 그 상황, 치료 경과 등을 봐서 12급으로 판정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증의 정도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12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체크하시고, 만일 여러분의 치료 종결 후 통증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서 장애 12급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찾아낼 수 있다면 장애 14급을 장애 12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높은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동통장애 등급 14급과 12급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